코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코인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NFT, 메타버스를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름만 들어도 가격이 오르고 지갑이 빵빵해질 것 같은데, 생소한 대체불가 토큰 NFT와 기존에도 존재했을 것만 같은 가상공간 메타버스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또 어떤 연관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코인 알고 투자하자고요? 먼저 간단한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NFT는 Non-fungible token. 의 약자로 직역하면 대체불가 토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동일한 크기, 동일한 가치를 가진 사과를 각각 3개씩 2명이 서로 교환한다면, 교환한 사과는 가치가 같기 때문에 1년 번화와 손해액을 따지며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교환하지 않았던 처음과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요. 즉, 사과끼리 대체가 가능하며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BTS의 멤버들이 사인한 사과들이라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각각 BTS의 사인이 담긴 사과는 교환하더라도 그 사과를 더 이상 같은 사과라고 볼 수는 없게 되죠. B와 지민의 사인이 담긴 사과는 서로 같다고 볼 수 없으니까요. 결국 사과는 다른 사과로 대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인이 담긴 사과에 유일성이 생기고, 이것에 대해 고유한 소유권을 부여하고 증명하는 것이 NF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디지털 증명서, 주민번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쉽겠네요. 이러한 개념을 가진 NFT는 주로 이더리움의 표준 프로토콜인 ERC721 토큰을 통해 발행되며, 각각 대체되지 않은 고유한 토큰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 모든 과정에서 토큰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복제하거나 위조될 수 없죠. 그래서 미술품, 사진 등 소유권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NFT 관련 코인은 칠리즈,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등 NFT 기반의 가상화폐들을 자세히 보면 메타버스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메타버스도 많이 들어보고 무엇인지 대강 감은 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죠? 그도 그럴 것이, 메타버스의 개념은 고정된 하나의 의미로 말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상세계라고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하고, 어원 그대로 초현실이라 설명하기엔 와닿지가 않죠.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기존의 게임과 증강현실도 메타버스로 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메타버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존의 기술과 융합하여 확장되고 있는 개념이죠.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 의견의 핵심 키워드를 종합해보면, 가상현실, 현실과의 연계 또는 라이프 로깅, 사회문화활동과 경제활동으로 축약할 수 있죠. 결국 메타버스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난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과 연계되어 사회, 문화 등의 활동을 기록하고, 유저가 경제 주체가 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로블록스, 제페터와 같은 프로그램이 가장 적절한 예시가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니 그래서 도대체 메타버스랑 NFT랑 무슨 상관인데 그냥 메타버스에 NFT 끼워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현실과 연계된 사회문화활동 및 경제활동이죠. 메타버스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강의도 메타버스에서 하고, 공연, 전시, 심지어 토론도 메타버스에서 해요. 또한 Z세대들은 그 공간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게임도 즐기고 있죠. 메타버스는 우리의 현실과 일상을 서서히 파고들며 스며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만큼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비슷하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것을 관리 감독하거나 증명해줄 중앙기관이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 경제활동을 증명해줘야 하죠. 이제 NFT와 메타버스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금 감이 오시나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이나 무형의 창작물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메타버스의 특성상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증명을 하거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하지만 NFT를 만나 중앙기관 없이 가상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부과하여 증명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로써 NFT를 통해 가상세계의 자산을 현실세계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제한적이었던 메타버스의 가상경제가 NFT를 만나며 기존의 가상경제 영역을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플을 만들던 와플 기계에 삼겹살도 눌러보고 떡도 눌러보고 이것저것 눌러보다 크로와상을 넣었더니 크로플이 탄생한 것과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처럼 메타버스는 NFT와 융합하여 가상과 현실 경제의 벽을 허물고 있어요. 또한 앞으로 AR, VR 등의 새로운 기술과 만나며 개념을 더욱 확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와 NFT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가, 메타버스는
게임으로 볼 것인가, P2E 게임의 허용 여부 등 제반 관련 규제 이슈, P2E 게임과 미술품 등에 한정된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NFT의 변동성으로 인한 신뢰성 획득, 기존 법정화폐 기반의 중앙화 사회의 탈중앙화 저항, 대체 투자 자산이라는 인식까지 다양하죠. 혹자들은 NFT와 메타버스도 반짝 뜨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나 싶어요.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웹 3.0 시대를 열며 약 1조 달러, 하나로 1190조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게임사를 시작으로 연예기획사 등의 굵직한 기업들이 속속 시장에 진입하며 키워드를 얻기 위한 각축장이 되고 있죠.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이란 단어 때문에 불법과 투기라는 인식이 많죠. 또한 실체가 없다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인공지능도 실체가 없잖아요? 또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NFT는 기술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것이고 이제 막 메타버스를 만나며 실용성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메타버스와 NF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하고 메타버스로 노동하러 가볼게요. 가상세계의 나라도 잘 살아야 하니까요. 그럼 이만... 아니 형, 회원가입하다 보니까 코어닥스에서 고객 확인 제도를 이행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그거 안 하면 거래 못 하는 거. 엥?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확인 절차는 나도 해야 되니까 직접 보여줄게.